요즘 신세대는 전혀 그렇게 안 하는데 과거 시대에는 선보고 몇 번 만나고 결혼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. 괜찮아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죠. 매력이 안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. 이제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나서 각 개인한테서 풍겨지는 기운이 달라져요. 근데 그 달라진 기운이 서로한테 안 맞는 거예요. 결혼 전에는 풍기는 기운이 뭔가 서로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어떤 좋은 기운들이 나오다가 결혼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. 근데 결혼 초에 애가 생겨 가지고 애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10 년간 살았다. 근데 이게 더 이상 살기 힘들어해서 상담이 왔다.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경우는 그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.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령 "이혼을 한다."라고 하면 이혼을 해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발달된 자아 능력을 어느 정도 지녔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되죠. 그리고 뭐 아이가 지금 인제 생겼는데 아이와 연관해서 아이도 하나 인격이 있어 갖고 이혼을 했을 때 심각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가,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되고.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떤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두 대상이 화합을 못하는 것인가. 그 뿌리도 탐색해야 돼요. 그냥 싫어졌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상식적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원하는 무엇이 있었는데 그 무엇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. 뭐 이렇게 실망하는 요인들은 되게 많죠. 결혼 전에는 되게 자상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전혀 아니더라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유를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소화를 해서 조율을 해도 이게 상대방의 어떠어떤 특성 이혼 정도까지 인제 얘기가 나온다면 MBTI도 보고 MMPI도 해 보고 상담도 한번 해 봐야 돼요. 해 봐서 아 이 두 부분은 이게 유년기서부터 가정 환경이 너무 다르고 거기다가 성격도 너무 다르고 상대방의 성격 구조가 '이 사람이 원하는 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구조구나.' 아 그러면 이혼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죠. 자녀의 미래를 향해서도 '어떤 게 더 좋을까?' 인제 고려할 때. 근데 이건 성격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'잠시 어떤 것이 꼬인 것이구나. 이 아까 그 꼬인 부분을 풀어주면 되겠구나.' 하면 또 함께 살 수도 있는 거고. 원인이 다양해서 그 지금 얘기한 가장 중요한 게 10년 동안 거리감 느껴지는 원인이 뭔가 한번 봐야 돼요. 여자는 아이가 생기면은 남자에 대한 일차적 관심이 아이한테로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아이한테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또 어머니인가? 그 배우자가? 좋은 엄마가 될 그것도 아닌 것인가? 뭐 또 이런 것도 또 봐야 되고. 예. 서로 싸우면서 그냥저냥 사는 커플이더라. 이 말도 되게 주목해야 돼요. 서로 싸우면서 그냥저냥 사는 커플. 싸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. 그 눈앞의 대상한테로 인해서 일어난 화도 있지만 부부 싸움, 특히 만성적인 싸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결혼하기 이전의 원인이 70% 예요. 그냥 어떤 남자는 결혼하고 30년 동안 배우자한테 경로를 했대요. 바깥에 나가서는 사회생활 되게 잘하고 한 번도 격노하는데 오직 배우자한테만 경로를 한 거예요. 그 화를 내는 원인은 태어나서 첫 1년 동안 그 보호자 엄마가 시어머니랑 고부 갈등이 심해져서 그래서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서 인가를 가출한 거예요, 친정으로. 짧게죠 뭐. 그때 아들이 잘 봤다가 엄마가 없어졌던 그 경험을 했고 그 없어진 다음부터는 또 되게 잘해 줘 가지고 전적인 힘을 이렇게 써 가지고 키웠는데 1살 때 집 나갔던 엄마 그때
소화 못한 감정. 그게 엄마가 너무 소중해서 단 한 번도 엄마한테 대들지 못했는데 그거 결혼해서 부인한테 다 쏟은 거예요. 쪼끔이라도 자기를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. 예. 엄마하고 연관되니까 바깥에 사회생활할 때는 경로를 안 해요. 이게 결혼 전의 원인이 어떤 경우는 95%고 어떤 경우는 50%고 보통 70% 이렇게 돼요. 만성적 부부싸움의 원인은 그래요. 다 그 이전에 형성된 성격 구조의 원인이 있다.